비료주, 게임주? 네, 오늘 장중에 움직였던 종목들 토대로 보다 보니까 네. 어제는 사료주, 오늘은 또 비료주 이렇게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일단은 뭐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다 꺾였습니다. 어제도 보다 보니까 유가가 올라간다고 대표적으로 석유 유통하는 회사들, 네. 또 가스 유통하는 회사들, 이 회사들이 왜 올라가는지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올라갔다가도 금방 내려옵니다.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그냥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단타는 좀 쳐야겠는데 뭔가 또 거리 되는 것들을 가지고 그렇죠. 뭔가 좀 개연성이 그나마 완전 떨어지지는 않는데 뭐 있어 보이는 종목들이죠. 근데 그런 종목들 대표적으로 어제 또 그러니까 최근에 만약에 사료주를 본다 그래도 뭐 요즘 보니까 미래생명자원 이런 종목도 막 상한가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. 네. 하지만 갔다가도 금방 꺾여버리죠. 그만큼 이제 연속성은 없습니다. 그런데 보통 이런 회사들 볼 때 지금은 아마 금리 인상기구 정상화기다 보니까 가장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게 실적 동향입니다. 근데 실적 동향을 봤을 때 이런 회사들 보통 보면은 순이익 연간으로 보게 되면 10억대에서 못 벗어납니다. 사료회사라고 한다고 하더라도. 근데 지금 시총이 벌써 1000억대가 넘어간다. 그러면 이걸로야말로 PR 100배네요. 이런 거를 매매한다는 거의 입장들을 생각하시면서 만약에 주가가 움직이니까 단기 트레이딩은 뭐 시장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데 이런 거 움직인다 그래서 매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가장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첫 번째는 물리지 말지 않습니까? 특히 그냥 앞서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계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내 계좌가 물린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또 추가로 더 저점 매수해서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이면 모르겠는데 단기 트레이딩은 그게 아니거든요. 지금 최대한 내 가용자산을 통해서 이 지금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단기 수익을 챙기겠다고 하게 입장이라고 되면 리스크가 있겠는가라고 했었을 때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는 게 맞고요. 그래도 기회의 요인이다 생각하게 되면 아시는 기술적 분석을 총동원해서 일단 오늘 중에 그리고 또 계좌가 뭐 전체 계좌가 뭐 10%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뭐 2, 3%라도 좀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게 단기 트레이딩의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쪽을 염두를 하시고 지금 나오고 있는 또 뭐 어제부터 또 움직였던 석유 관련된 뭐 한국석유나 뭐 중앙에너비스 또 대성에너지 이런 쪽은 일단 대상에 그렇게 너무 들어가지 않게 보셨으면 좋겠고요. 비료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 또 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조비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주가가 움직이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그냥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. 어떤 비료주도 에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수위일 것이다. 특히 에그플레이션 뭐 세계 식량 가격 지수 벌써 137인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인플레이션을 대변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곡물도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비료 가격들도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개연성들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더 중요한 게 어떤 계절적인 성수기죠. 지금이 봄철 되면은 이제 아지랭이 피고 이제 밭 가는 게 맞죠. 봄에 밭 네. 깔고 이제 씨 뿌릴 때가 되다 보니까 씨 뿌리면서 비료 같이 주는 이런 성수기입니다. 그런 관점 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점이고 거의 그냥 1년 중에서 1분기, 2분기에 다 실적되는 회사들이죠. 그런 쪽이다 보니까 성수기라는 관점들 그리고 또 만약에 또 비료에 들어가는 거 대표적으로 요즘에는 비료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화학비료는 예전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엔 화학비료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. 예. 근데 그게 깻묵 그리고 뭐 동물들의 퇴비를 약간 또 친환경으로 발효시켜서 네네. 나오는 거 이런 걸로 조비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그런 쪽으로 나왔을 때 원가 상승분을 또 전이시키겠다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일단 시류에 맞는 정도지만 너무 또 그렇게 하나의 또 흐름들에 맞춰가면은 조금 좀 그렇다. 그래서 특히 시장 움직일 때 안 움직일 때 움직이는 정도로만 한정을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그중에서 그래도 봐야 될 종목을 보게 되면 저는 대동이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대동 농기계업체 아닌가요 여기? 그렇죠. 예. 대동 단결하는 회사죠. 네. 네, 이 회사가 수출 지표 나오면서 가장 또 좋게 나오고 있는 농기계 데이터, 특히 북미 쪽에서 뭐라고 그러지? 하비홈, 하비팜, 예, 하비팜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19 때도부터 유행이 갔던 게 도시에 있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고 네, 네. 약간 그 교회로 나가서 주말 농장이네. 하비팜이 그럼.
한마디로 정리하시네요. 네, 네. 네. 좀 영어 좀 쓰려고 했었는데. 네, 네.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형 트랙터 많이 팔리는 가운데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은 게 뭐 두산 마켓도 약간 그쪽은 아니지만 뭐 그런 약간 소형 쪽의 기계 쪽에서는 이런 대동도 수혜를 받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보다 보니까 대동 커넥트란 게 생겼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농기계 조작합니다. 이거를 지금 거의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무인화로 네, 이쪽도 네. 가기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대구의 산단에 지금 들어가서 거기 공장을 크게 뭐 2천억 넘게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.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또 다른 축이 될 수 있는 대동 같은 경우는 성과 나오게 되면 이쪽이야말로 농슬라 아닐까, 테슬라를 가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적도 보다 보면 이번 실적 잘 나올 것 같습니다. 벌써 매출이 1조대가 넘어갑니다. 아직까지 수익성은 좀 그렇죠.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눈에 확 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이 정도 실적이 PR 10배입니다. 지금 주가가. 그러면 과거에 많이 저평가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런 쪽의 변화가 나왔을 때 그래도 성장하고 있고 매출이 1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아직 시총을 보게 되면 2천억 대는 좀 심한 거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우상향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런 농기계 쪽의 변화도 농업 쪽의 한 변화가 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또 사료 쪽의 회사를 갖고 있는데 고려 산업을 많이 보시는데 차라리 그냥 철강하고 산업 같이 갖고 있는 회사 금강공업이 더 낫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 회사는 일단 빠진 게 별로 없습니다. 금강공은 뭐 하는 회사라고요? 강관 쪽. 강관인데. 네, 강관과 고려산업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자, 연결회사죠. 그러니까 고려산업 나오고 있는 실적 사료 쪽이죠. 이쪽 그대로 갖고 있고 또 그러니까 비료에게다 갑자기 강관으로 가셔가지고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고려산업에. 그렇죠. 네, 이런 거 좋아합니다. 네. 그 약간 야누스의 얼굴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실적은 괜찮고 그렇게 되면은 요즘 철강 강관 쪽 요즘 핫하죠. 요즘 유정용 관관 같은 경우 휴스틸 세아제강 이쪽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 깜짝 놀라죠.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가스관까지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쪽을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관관은 배수용 관관도 또 있죠. 인프라 투자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데 주가는 잘 안 밀립니다. 근데 그렇다고 또 올라가지도 못하는 단계지만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되겠죠. 그런 쪽에서 변화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